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후보TV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TV의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후보TV는 정말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48.80%나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가장 먼저 후보TV의 실적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나빴냐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후보TV의 매출액은 크게 구독 서비스인 이 subscription 그리고 광고인 advertisement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에서는 후보는 138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58%나 성장을 했고요. 광고 쪽에서는 18.5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지난해 동분기 자그마치 147%나 성장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리하여 후보TV가 2021년 3분기에 만들어낸 총 매출액은 156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61밀리언 달러를 만들어냈을 때보다 이렇게 자그마치 156% 정도의 총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후보TV가 2020년 4분기에는 98%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2021년 1분기에는 135%, 2021년 2분기에는 196%, 그리고 2021년 3분기에는 15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출 성장률을 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1년 4분기에는 98%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이뤄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럼 그 외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구독자 수는 2021년 3분기에 94만 5천명을 갱신하며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108%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후보TV를 시청한 시간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이렇게 113%나 늘어났습니다. Average Revenue Per User의 약자인 ARPU는 10%나 늘었고요. 광고 쪽의 ARPU 또한 이렇게 10%가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TV는 이렇게 매년 사용률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의 성장률은 세 자리 숫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djusted Contribution Margin은 12.4%로 후보TV가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컨텐츠 제공자에게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데 그 자체만을 봤을 때 12.4%의 마진율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3분기에는 이렇게 0.5%,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10.5%로 점점 이렇게 컨트리뷰션 마진 자체는 높아져 가고 있으며 사업이 점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은 어땠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EPS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5달러로 후보TV는 마이너스 0.5달러를 기록하면서 0.04달러 정도를 미스했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6.63% 정도가 됩니다. 2021년 2분기 때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이렇게 22.76%나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을 때와는 조금 아쉬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PSS는 기준을 만족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출액 실적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렇게 9.31%를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후보TV는 좋은 실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48.80%나 떨어졌을까요? 후보TV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성에 있습니다. 후보TV는 많은 시청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계약을 하는데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유치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시청자들이 많아질 테니 수익성이 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이 매출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여기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이니 그로스 마진은 당연히 마이너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큰 폭으로 적자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연준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순이익이 적자인 후보TV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자와 함께 돈을 은행에다가 갚아야 하니 지금과 같은 환경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다행인 점은 시청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줄이고 그와 동시에 많은 컨텐츠를 유치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매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요. 원가 비용은 높아져서 매출 총이익이 점점 큰 폭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후보TV의 Average Revenue Per User가 이렇게 10%씩 높아지고 있고요. 보시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광고 쪽에서의 Average Revenue Per User 또한 이렇게 10%씩 높아지고 있기에 Gross Profit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보TV는 지출 내역 또한 공격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데요. 후보TV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감가상각비, 인건비, R&D,
Sales and Marketing,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Fee, 그리고 시청자 관련 비용 등이 있는데요. 그 비용들이 2019년 3분기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233.9% 그리고 207%나 했는데 이제는 165.5% 단계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fuboTV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이던스인데요. fuboTV는 2021년까지 시청자가 100만을 넘으면서 2020년 대비 이렇게 94%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의 경우 2021년까지 614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135%나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fuboTV의 실적, 어떠한 이유에서 주가가 빠졌는지, 그리고 fuboTV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fuboTV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uboTV의 CEO 데이비드 겐들러 씨에 의하면은 2026년까지 fuboTV는 500만 명의 시청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fuboTV가 위치하고 있는 VMVPD라고 해서 Virtual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의 시장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6% 성장, 그리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 성장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TV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거 2016년에 97.7밀리언이었다면 2024년에는 63.4밀리언으로 굉장히 빠르게 준다는 것을 봤을 때 fuboTV가 2026년에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50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uboTV의 시청자 숫자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08%나 성장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39%나 성장하면서 100만 명을 단숨이 채웠다고 해서 fuboTV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시청자 유치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슬링TV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6만 5천 명의 시청자밖에 얻지 못했고요. 디즈니의 훌루TV는 2020년 10만 명의 시청자를 오히려 잃었습니다. 게다가 fuboTV는 빠른 속도로 시청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몰로토브라는 프랑스 TV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400만 명의 monthly active 유저를 얻게 되는 등 공격적으로 국제시장 점유율 또한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uboTV는 2021년 11월 기사에 따르면은 Edison.ai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AI 체제로 운영되는 컴퓨터 비전 플랫폼으로 비디오를 감지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인도이고요. fuboTV는 Edison.ai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Edison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TV에서 방영되는 스포츠 게임 내에서 특정한 선수들의 스탯이라던가 스폰서십 상태, 그리고 누가 이길지 베팅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 1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fuboTV는 첫 번째 스포츠북을 아이오와주에서 런칭했는데요. 2012년 1분기에는 아리조나와 뉴저지에서 열릴 것이며 2022년 풋볼 시즌이 열리기 전까지는 인디애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스포츠북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베팅 하면은 드래프트킹스가 생각나실 텐데요. 데이비드 겐들러 CEO가 설명하기를 드래프트킹스와 같은 베팅 앱은 베팅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bet and watch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fuboTV의 플랫폼은 반대로 게임을 시청하면서 베팅을 하는 watch and bet 형태인 더 인터랙티브하고 게임에 인볼브 될 수 있는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보면서 베팅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게임을 시청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베팅하는 특징이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소스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갬블링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또한 적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fuboTV의 재무 건전성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은 fuboTV는 393밀리언 달러라는 현금을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 30일보다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Total Current Asset 또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부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 내에 지불해야 되는 이 Current Liabilities와 장기 부채로서 지불해야 되는 이 Non-Current Liabilities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Total Current Liabilities의 경우는 251밀리언 달러로 현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urrent Liabilities가 늘어난 양을 과거 대비해서 바라보면은 현금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Non-Current Liabilities인 장기 부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기 부채에는 Convertible Notes 외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컨버티블 노트의 양이 312밀리언 달러인 만큼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기일이 2026년이기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fuboTV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fuboTV는 펀더멘탈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이 기업이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fuboTV는 규모의 경제를 얻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average revenue per user를 늘림과 동시에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average revenue per user를 높였다고 해서 fuboTV를 사용하는 시청자 숫자라던가 시청시간이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 자체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베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fuboTV는 최근 폭락으로 인해서 PS 멀티플 NTM 기준으로 2.7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멀티플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fubo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로쿠라던가 넷플릭스 그리고 나중에는 드래프트킹스까지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저평가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오늘의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